네, 안녕하세요. 88 올림픽 기념 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 101주년 기념 101인 100일간 강사를 맡게 된 한동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체육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그 코로나 시기에 여학생 체육 수업은 어떻게 실천했는지 사례를 들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그리고 코로나와 교육, 여학생 체육 활성화 실천 사례는 어땠는지, 그리고 한 가지의 실천 사례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 수업과 학교 체육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동수고요. 우선 제가 생리학 전공을 해서 일반 대학원 생리학 전공을 해서 지금 현재 건강운동관리사라고 자격증 있잖아요. 예전에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인데 자격증을 받고 병원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부르셔가지고 대학교 가서 조교를 하게 되었죠. 이력을 보면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전공도 여러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 강사로 추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교육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원격 수업, 즉 온라인 수업 같은 수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죠. 이 수업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거꾸로 수업이나 아니면 혼합 수업, 블렌디드 러닝, 그리고 대규모 무료 온라인 강좌, 무크라고 하죠. 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교육 환경은 지역 여건,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그리고 학교 현황, 학생 수 인원에 따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여건과 학교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맞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을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비만 학생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하는 그런 연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학생이 증가하게 되었잖아요. 신체 활동의 감소 문제점을 보면 교육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초, 중, 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2017년에 13.5% 내외였는데 지금은 15% 이상 넘는다는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46개국에서 운동 부족 학생 비율이 최고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학생의 운동 부족 비율이 그 중에 97.2%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체육교사가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을 운동을 좋아하게끔 만들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학생 체육에 관련돼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여학생의 운동장 캠핑 수업 실천에 관한 사례 연구, 그리고 2019년에는 학교체육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었고요. 2020년에 중학교 여학생의 배구 수업 연계에 관한 사례 연구, 그리고 올해 초에 코로나 시기의 여학생 건강 영역 체육 수업 실천에 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본 내용을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실천 사례를 보면 우선 여학생의 운동장 캠핑 수업 실천에 관한 사례 연구인데요. 이 캠핑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신기해하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여행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타프를 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캠핑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여가 활동이 우리가 5가지 영역에서는 사라졌지만 그 내부 안에서는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여가 활동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공존, 그리고 서로 사람과 사람이라는 그런 협동, 공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여학생 체육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을 했는데요. 제목은 체라벨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였습니다. 체라벨의 의미는 신체 활동과 라이프, 삶, 그리고 밸런스, 균형을 갖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여기서 스포츠 창의반 동아리를 운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배구부와 검도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여학생의 배구 수업 연계에 관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 사례 연구를 하기 전에 제가 2017년부터 여학생 배구를 중점적으로 맡았는데요. 여학생 배구를 어떻게 하면 연계할까? 제가 연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플랫폼이 N 재단에서 만든 에드위드라는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위드라는 플랫폼에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서 영상 편집부터 같이 올렸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드위드 주소입니다. 우선 제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강당이 없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부탁을 드려서 초등학교 강당을 가끔씩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 학생들이 같이 연계해서 배구 수업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중학교끼리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장소도 빌리고 배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제가 있는 모교의 대학교를 가서 대학 배구 선수들하고 같이 배구도 배우고 대학 리그도 관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를 통해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강사님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동호회, 생활체육 동호회와 배구 연습 경기도 하고요. 그 언니들과 같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V리그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V리그 관람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아까 얘기 안 한 한 가지 연구 사례입니다. 코로나 시기 여학생 건강영역 체육 수업 실천 사례인데요. 우선 페널티 박스라는 이 기구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페널티 박스라는 게 가격이 해외에서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그 비용도 절감하면서 실행할 수 있을까 했는데 두꺼운 도화지 있잖아요. 두꺼운 도화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밋밋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드는 것보다 뭔가 아이들한테 좋은 점 아니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그런 창의 인성 요소가 들어가게끔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내가 미래에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미래의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그런 문구 예시를 주고 학생들이 작성을 하게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수업 결과에서 학생들은 이 내용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업을 제가 하기 전에 학생들이 서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는 시간 동안 서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알게 되고 듣기 싫은 말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도 하게 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 촬영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동료 교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같이 편집까지 해주셔서 온라인 수업 도구, 아까 말씀드린 에듀위드 교육 플랫폼에 이 프로그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밑에 있는 그림은 학생들이 만든 페널티 박스 모형들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죠. 이러한 페널티 박스 수업을 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 수업과 학교 체육의 변화를 보면 학생들과 많이 면담을 했거든요. 현실의 자화상으로서 교사는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를 제대로 시청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교사들도 많았고요. 학생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 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화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학교 체육에서 교사는 지역이나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의 방법과 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감소하는 모습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학생들은 평소에도 부족한 운동을 온라인 체육 수업이라도 꼭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체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제가 했던 온라인 수업으로 움직임이 감소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있는 학교에서 맨 처음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콘텐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콘텐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제대로 시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좋겠다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추천하였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인데요. 우선 새로운 온라인 체육 수업의 실천 과정을 보면 등교 수업 때 파트너 수업으로, 이때도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파트너 수업으로 친구가 촬영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 건지 앞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끝나면 교대에서 실천을 하였습니다. 등교 수업 때 이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동작을 익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위한 움직임의 변화에서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는데요. 수업 전에 아까 말했던 그 페널티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렇게 하고 실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땀이 얼마나 흘렸는지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 체육이 어려웠다면 이 시기를 계기로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체육에 더 접근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코로나19로 예고 없는 속삭임에 의해서 감염병이 전파됐죠. 그런데 나 너 말고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공감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감적 배려를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책부터 체육 수업에 대한 그런 소통의 장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88 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